안녕하십니까. 자, 2022년 12월 달입니다. 용띠분들의 그 나이별 운세와 하루하루 일진 중에서 중요한 날 기준으로 살펴보기로 합니다. 자, 그럼 먼저 12월 달 월운세부터 알아보기로 하죠. 기본적으로 장생살의 삼합입니다. 이 장생살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추진하던 일들이 어느 정도 결실을 맺어가지고 자신의 뜻을 마음껏 좀 펼칠 수 있는 좋은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중요하고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고 또 자신이 리더가 돼가지고 모든 일을 주관하게 되는 그런 기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명확한 판단력과 강한 추진력으로 모든 일이 순조롭고 원활한 좋은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거기다 이렇게 삼합까지 함께 하네요. 이 삼합 같은 경우는 그 사회합이라고 합니다. 사회합이다 보니까 학창 시절에 그 동창생들이나 직장 다니시면서 동료분들의 도움이 큰 그런 한 달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장생살이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좋은 기운으로 동작하게 되면은 합격이나 당선, 취직, 승진 같은 명예가 상승하는 좋은 운도 포함이 되겠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 확장의 계기도 되는 좋은 기운도 포함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재물도 풍부하고 특히 그 미혼자분들은 배필을 만나는 그런 행운도 따르는 좋은 기운도 되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용띠분들은 이렇게 입삼재가 함께 하네요. 이 입삼재 같은 경우에는 덜삼재라고도 하고 삼재가 시작되는 그 첫 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그 삼재가 드는 이런 해에는 그 부모님이나 배우자, 자녀들의 그 질환이나 형제 자매 간의 그 불화나 갈등도 조금 주의해야 되고, 도난이나 분실 같은 뜻하지 않은 손재수나 주변 사람들과의 그 다툼이나 갈등으로 인한 구설수도 조금 신경을 써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이 삼재에 대해서는 말들도 많습니다. 믿을 가치가 있다, 미신이다. 갖가지 말들이 많지만은 그 기간들을 지나놓고 보면은 고생을 한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믿고 안 믿고는 본인의 판단이겠지만은 조금 조심해서 나쁠 것은 없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자, 이번에는 12월달 한 달 동안 용띠분들의 그 나이별 운세 살펴보기로 합니다. 11세, 71세 되시는 분들 임전년에 태어나셨고 흑생룡에 해당하십니다. 12운성으로는 제왕지에 속하네요. 이 제왕지 같은 경우에는 추진하던 사업이나 하는 일들이 결실을 맺어가지고 자신의 뜻을 펼치는 좋은 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최고의 경지에 이르다 보니까 리더로서 자신이 모든 일을 주관해 나갈 수 있는 좋은 운도 포함이 되겠지만은, 이 제왕지 같은 경우에는 그 자신의 그 지나친 고집이나 아집 아니면 그 독선적인 사고로 인해 가지고 주변 사람들과 갈등과 불화가 좀 따르기 쉬우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주의해야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제왕지에서 그 주변 사람들과 불화와 갈등이 깊어지면은 자신의 자리에서 물러나 하산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생기는 것이 제왕지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렇게 비겁이 제왕지에 속하다 보면은 형제자매나 친구 동료 같은 가까운 사람들한테 다소 좀 모진 말이나 일을 해가지고 우애나 우정에 금이 가기 쉬우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23세, 83세 되시는 분들 경진년에 태어나셨고 백식룡에 해당하십니다. 12운성은 사지에 속하네요. 이 사지 같은 경우에는 활동성도 많이 위축되고 욕망과 의욕이 부족해가지고 적극성이 좀 떨어지는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 자신의 자리를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몰리거나 일선에서 물러나 쉬는 단계일 수도 있겠고, 또 가까운 사람들로부터의 배신이나 반목도 따를 수 있으니까 상당히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그런 운세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그 12운성이 사지에 속할 때는 새로운 일이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보다는 지금까지 하시던 일들 조금 마무리하고 그 결실을 좀 거둬들여야 되는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렇게 상관이 사지에 속하다 보면은 추진하던 사업이나 일이 부침이 많은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겠고, 가정생활에 의식주에 곤란을 받는 상황도 생기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35세, 95세 되시는 분들 무진년에 태어나셨고 황식룡에 해당하십니다. 12운성으로는 태지에 속하네요. 이 태지 같은 경우에는 가장 어려운 고비는 막 지난 그런 시기라 가지고 가정이나 사업에서 조금씩 서광이 비치기 시작하는 그런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일에 대한 여건이 조성돼 가지고 그동안 구상만 하던 그런 일들을 구체적으로 실행 계획을
세워볼 수 있는 그런 시기도 하겠지만은 아직은 스스로 어떤 이 일을 처리하거나 결정하기는 조금 힘에 부치는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다른 사람들의 도움과 보살핌이 좀 절실한 시기라 가지고 모든 면에서 다른 사람들의 보살핌과 관심이 좀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렇게 재성이 대지에 속하다 보면은 금전적으로 어려움도 조금씩 풀려나가고 재물도 약간씩 늘기 시작하지만은 아직은 그 크기가 좀 미약하니까 너무 성급하게 어떤 결과 기다리시보다는 차분하게 기다리며 좀 노력하는 그런 여유는 좀 필요하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47세 107세 되시는 분들 병진년에 태어나셨고 적생룡에 해당하십니다. 천간의 충이 오고 12운성은 태지에 속하네요. 이 천간중 같은 경우에는 하는 일마다 스트레스가 많은 그런 기운이지만은 그 현실적인 문제하고는 직접 결부되지 않으니까 스스로 자신의 마음 조금 달릴 수 있다면은 오히려 생활의 기폭제도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렇게 12운성은 역시 태지네요. 이 태지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금전적으로나 추진하던 일에서 조금씩 풀려나가는 그런 기운이지만 아직은 그 크기가 상당히 좀 미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런 가운데 이렇게 관성이 태지에 속하다 보면은 자신의 그 하는 일이나 직업이 그 남들한테 내세울 만한 그런 상태는 아니더라도 약간의 성진운도 따르고 명예도 상승하는 좋은 기운일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59세 되시는 분들 갑진년에 태어나셨고 청생룡에 해당하십니다. 12운성으로는 목욕지에 속하네요. 이 목욕지 같은 경우에는 그 부침과 기복이 큰 그런 시기라 가지고 사물에 대한 판단에서 혼동과 착각이 따르기 쉬운 그런 시기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성관계에 관심도 큰 시기지만은 판단상의 혼선으로 인해 가지고 좋은 만남으로 이어지기는 조금 힘들 수도 있겠고 또 유흥이나 이성 문제로 구설수에 휘말리거나 크게 망신을 당하는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상당한 주의도 좀 필요하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목욕지 같은 경우에는 그 도화의 기운이 포함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관심과 부러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운도 포함이 되겠고 특히 그 인기를 기반으로 하는 정치가나 연예인, 학원 강사 이런 분들이나 또 영업직이나 상담직에 종사하시는 이런 분들한테는 직업적으로도 상당히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운도 포함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렇게 인성이 목욕지에 속하다 보면은 모친이나 윗사람의 건강에 이상이 오기도 쉬우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주의하셔야 되겠고 또 문서운이 기복이 좀 많은 시기니까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자격증을 취득할 이런 계획을 가신 분들은 상당히 신중하게 좀 접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12월 달 한 달 동안의 용띠 분들의 그 하루하루 일진 중에서 중요한 날 기준으로 살펴보기로 합니다. 자, 1일날 장성살의 삼합이고요. 13일도 같은 기운이고 25일도 역시 장성살의 삼합입니다. 이 장성살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추진하던 일들이 어느 정도 완성 단계에 이르러 가지고 자신의 뜻을 한껏 펼치는 좋은 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삼합까지 함께하네요. 이렇게 삼합까지 함께하는 이 장성살 기운에서는 합격이나 당선, 취직, 승진 같은 명예도 상승할 수 있는 좋은 기운도 포함이 되겠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 확장의 계기도 되는 좋은 운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4일 날입니다. 6회살의 방합이고요. 16일도 같은 기운이고 28일도 역시 6회살의 방합입니다. 이 6회살 같은 경우에는 그 저승사자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뜻은 있지만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는 그런 하루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방합이 함께하네요. 이렇게 방합이 함께하는 이 6회살 기운에서는 형제 자매 같은 가까운 사람들의 도움으로 상당히 힘든 일을 성취시키거나 자격증 취득 같은 이런 일들로 자신의 신분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계기도 될 수 있겠고 또 윗사람의 지시에 따라 추진한 그런 일들로 인해 가지고 자신의 힘을 기르거나 권력을 잡기도 하는 좋은 운도 포함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특히 이 6회살 기운에서는 한의학이나 침술, 역학 이런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좋은 기운도 포함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5일 날입니다. 화개살의 자영이고요. 17일도 같은 기운이고 29일도 역시 화개살의 자영입니다. 이 화개살 같은 경우에는 그 복부나 보존을 나타내는 그런 기운인데 이렇게 형살이 함께하네요. 이렇게 형살이 함께하는 이 화개살 기운에서는 자신이 하는 일이나 직업이 어려움에 처해 가지고 답답한 상황이 되기도 쉽겠고 또 옛날 일로 인해 가지고 어려움에 처하거나
다 나은 줄 알았던 그 옛날의 지병이 다시 발병하는 그런 하루도 될 수 있으니까 상당한 주의도 좀 필요하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10일 날입니다. 연살의 육합이고요. 22일도 같은 연살의 육합입니다. 이 연살 같은 경우에는 그 도화살로 복이 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을 좀 드러내고 뽐내고 싶은 그런 기분도 들겠고 사치도 즐길 수 있는 그런 하루도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거기다 이렇게 육합까지 함께하네요. 이렇게 육합까지 함께하는 이 연살 기운에서는 데이트나 미팅, 소개팅의 기회에서는 짝을 찾는 행운도 따를 수 있겠고 특히 그 부부간이나 연인간 같은 이성간의 교제에는 최고의 기운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11일 날입니다. 월살의 충이고요. 23일도 같은 월살의 충입니다. 이 월살 같은 경우에는 그 고추살이라고 합니다. 고추살이다 보니까 다소 좀 우울한 기분도 들겠고 또 별일 아닌 일로 섭섭하거나 짜증나는 그런 기운도 포함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거기도 이렇게 충까지 함께하네요. 이렇게 충까지 함께하는 이 월살 기운에서는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모함이나 좌천, 명태 같은 불명예도 따르기 쉽겠고 또 가정에서도 부부간의 갈등으로 인해 가지고 각방을 사용하거나 별거를 하는 불상사도 생기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12일 날입니다. 망신살의 원진이고요. 자, 24일도 같은 망신살의 원진입니다. 이 망신살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그 체면이나 명예 손상이 가기 쉽지만은 그 반대급부가 반드시 따르는 그런 기운이라 가지고 오히려 좋은 기운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원진살이 함께하네요. 이렇게 원진살이 함께하는 이 망신살 기운에서는 정말 망신만 당하고 마는 그런 경우가 많을 수 있으니까 상당한 주의도 좀 필요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망신살이 원진살로 인해 가지고 좋지 못한 기운으로 움직일 때는 재물이나 이성에 대한 지나친 탐심으로 인해 가지고 갖가지 문제가 따르기도 쉽겠고 또 바람이나 유혹으로 인해 가지고 폐해가 망신하거나 재산상의 큰 손실 등으로 인해 가지고 체면이나 명예에 손상을 받기도 하니까 상당한 주의도 필요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망신살이 원진살에 놓이는 이런 기운에서는 주변 사람들과의 갈등이나 감정 대립이 생기지 않도록 상당히 좀 주의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2022년 12월 달이죠. 한 달 동안의 용띠분들의 나이별 운세와 하루하루 일진 중에서 중요한 날 기준으로 살펴봤습니다. 좋은 한 달 만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